궁금한 건 막판 판세인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이제 역대 대선 뭐 총선 할 것 없이 막판 며칠 나오면은 온갖 네거티브가 막 난무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세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뭐 미세하게 이 지지율이 조금씩 뭐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큰 틀에서 뭐 대세가 바뀐 적은 없기 때문에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 이제 전에 들어갔던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그냥 큰 틀에서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네거티브가 다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일부러 만들어낸 네거티브도 있고 언론 보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것도 있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막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욱 평론가.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체감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체감도 위에 6개월 동안의 내란 진행 과정과 그것을 갖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느꼈을 국민들의 또 다른 민심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이 느낀 마음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권을 내버려 두면, 그다음에 이런 내란 세력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아 진짜 이 12월 3일 4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들이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 집회에 다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수선거 들어가기 그 당시쯤에 여론조사로 대부분 수렴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은 바다 같아서 쉽게 움직이지 않죠. 뭐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야 세게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바다는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걸 바꿀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니, 내란을 능가할 만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변동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직접 방송이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십니다만 그것이 대체적인 지금의 흐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란보다 큰 사건은 없지만 내란은 6개월 전 사건이었잖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적어도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적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제가 볼 때 선한 마음과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판단들을 중요하게 하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전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소재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내용도 제가 볼 때 그냥 조적지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변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장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누구를 만나봐더라도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안이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쪽에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골든크로스 했다, 뒤집었다.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요소가 없어 보이는데 골든클로스 했다, 이제 뒤집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마지막까지 윤석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런 일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격차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겠냐. 저희들이 만약 결과를 최종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하루 정도 더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장도가 무너지지 않는, 여론조사상으로 뭔가 통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내일 최종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레는 오늘 일면에 뭐 이재명 후보가 한 48, 49 정도,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8, 39 정도라고 10%포인트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를테면 뭐 AI나 뭐 이런 걸 돌린 결과겠죠. 또 하나 우리가 판단할 근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표 기간 막판에 나온 KBS 여론조사 기억나시죠? 그거는 3,000 샘플이었나요? 예, 한국 리서치랑 네네, 그 15%포인트 차이가 났었죠. 그런 흐름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더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국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골든 크로스는 아니라 좁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이는요? 그러니까 뭐 추이를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네네.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긴장하는 거는 뭐가 됐든 이제 너무 낙승을 예상을 해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거나 뭐 다른 후보를 좀 이제 넉넉하게 이제 나눠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권영국 후보한테 표를 준다든지 네네. 뭐 그분 찍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소신이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단일화 얘기 또 선제적으로 좀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란 세력들끼리의 이런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인가 아까 전에 한겨레가 이제 STI 분석을 한 거는 221개 여론조사를 다 이제 종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메타조사 결과에서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48.5에서 50.1 정도로 이재명 후보 거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이제 무응답층이 반영이 안 된 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론조사에도 다 무응답층이 있는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됐는데 무응답층은 점점 막 15% 있다가 10%, 5%, 3%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 거라서 실제 득표율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응답층도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이 후보 저 후보. 일반적으로 무응답층이 10%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이 그 중에서 5를 가져가는 거고 네네. 김문수가 뭐 3.5를 가져가고 이준석이 1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네네.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런 것까지 물론 무응답층이 지금 줄어들었지만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을 넘었던 후보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87년 이후에는 박근혜 후보가 51.6, 51.558 그러니까 뭐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까스로 넘길 것 같아요. 5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제 10% 포인트 전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도 추세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각 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포인트라고 하는 이 격차가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대선 결과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그 통계로 잡혔던 내용이 실제보다 좀 좁아져 있는 것을 통계가 좀 늘려 잡았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지지하는 후보들 초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격차보다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대선 이틀 앞두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 22만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70% 정도는 더 벌어졌다는 쪽이고 그대로 있다는 쪽은 한 12%, 줄어들었다는 14%인데 이것은 나의 정책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막판의 기세, 결집도 특히 어저께 동대구에 난리가 났거든요. 울산 난리고 부산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난리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열기가 뜨거웠다, 둘 다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면 난리가 난 것은 디비졌다. 이게 이제 이런 열기가 엄청나게 이제 영남 쪽에서 초집중 현상이 생기는 이걸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하느냐. 저 동대구역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뭐 엄청나게 타고 내리고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파가? 아니 이제 거기에서 한 3천 명 모인다는 것은 정치 집회에서 3천 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대구에서. 네네. 동성로에도 그 전에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전직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부산역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난리의 의미는 민주당은 뭐 숫자가 원래 안 모이고 정치 집회니까 뭐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열기가 엄청 고조됐고 이재명 후보가 평소와 달리 정말로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남 쪽에서 국힘이 결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하는 효과는 확실히 냈다고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날 거죠. 그걸 기적으로 표현할지 원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변화가
도드라져 보인다. 뭐 반전의 계기들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 그건 같은데. 뭐 이미 여론조사 지표로 다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판의 역결집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결집을 두려워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 윤 정부 들어와서 선거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을 보면요. 주로 출구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적합했었죠.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도 샘플링이 많은 경우가 실제적인 투표와 가까워졌던 측면들이 있어서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17% 정도 차이가 났던 거로 알고 있고 총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차이가 격차가 났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10%라고 하는 격차라고 하는 거 그냥 통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평균값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투표율인 것 같아요. 득표율이라고 하는 건 투표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보다 더 높을 것인가, 77.2%보다 1%보다 높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저는 투표율이 보다 낮았을 때는 오히려 득표율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표를 왜 덜 할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패배할 것 같은 후보 또는 내란에 대한 부끄러움, 그다음에 보수들이 보여온 행각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량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투표율이 높다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진짜 대거 중도층들이 투표 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보수층들이 막판 본투표에 결집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리하건 저리하건 제가 볼 때 이 상황들을 역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말고 좀 짓궂게 여쭤보면 투표율 77보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떨어집니까?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76, 75 이 정도? 뭐 거기까지 제가 통계학적인 정확성을 낼 수는 없고 왜냐면 일반적 3점 그러니까 샘플도 짓궂게 3점 샘플도 플러스 마이너스 1.8인가 되는데 제가 거기 약간은 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만약에 낮다면 제가 투표력은 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런 해석, 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는? 네.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요. 77 정도. 역시 김종욱 박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 이틀 때 첫날에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둘째 날에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네. 평일이어서 휴일이 아니어서 이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선거가 이제 복합적인 게 하나는 한 25년 만에 있었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기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 대박 결집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완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좀 상쇄된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77 비슷하게 나오거나 76 정도 나오거나 투표율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투표를 그럼 누가 하러 안 나오느냐는 저는 정확하게 비슷하게 보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 많이 나올 거 그러니까 나오던 대로 나올 것 같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체 과거의 지지율 윤석열을 2022년 대선 때 찍었던 표들은 이제 뭐 좀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 전 분석이긴 한데 한 55에서 60%만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 13%는 이준석한테, 8%는 뭐 이재명한테, 15%는 유보하고 있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분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보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투표를 하러 선택적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시 자기 진영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표들이. 하지만은 투표를 일부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좁아진 상황이라서 이준석 후보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발언들이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보수 진영에서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주기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